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네, 송쌤, 네, 배경이 되게 커졌죠? 네, 오늘 이제 2021년도의 첫 시간, 네, 21차 시부터 근데 진도를 나가기로 우리 했었죠? 4단원부터 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개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요 성취 기준을 한번 읊어주고 수업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은 이 성취 기준이 곧 출제나 수업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준비하거나 내신을 준비한다고 할 때도 꼭 성취 기준을 여러분이 꼭 파악하시면서 무엇을 물어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성취 기준을 보시면 개항 이후 나타난 국제관계의 변동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근대운동을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개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청나라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네, 청나라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나라는 중국이었고요. 중국은 이제 영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공행이라는 특별 상인을 통해서만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것들을 영국이 사가면서 바로 은을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은을 계속 유출하면서, 그 당시에는 은이 돈이었거든요. 은 유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시 은을 회수하기 위해 여기 인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 인도가 갖고 있는 아편을 통해서죠. 아편이라고 하면 즉 마약을 의미하는데, 마약을 통해서 청나라에 밀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청나라에 들어가는 은을 인도를 거쳐서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남는 돈을 다시 청나라를 통해서 차나 비단과 도자기를 사는 이런 식의 무역 형태를 가지고 영국이 은을 다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청나라는 아편 때문에 다시 은이 유출되니 재정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아편 중독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 아편을 단속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광저우에 임칙서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서, 쓸게요. 임칙서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서 아편을 아예 몰수하게 합니다. 몰수하게 하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왜 뺏어가냐라고 하면서 전쟁의 명분을 삼고, 그래서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난징에서 영국이 청나라와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아편 전쟁, 참고로 요거는 1차 아편 전쟁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냥 아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2차 시에서 2차 아편 전쟁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차랑 2차랑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난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요, 2조부터 보시면은 영국 국민이 광저우, 아모이, 푸저우, 닝보, 상하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는 것을 보장한다. 즉 여기는 여러분들이 청나라가 개항, 항구를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땅도 뺏어가요. 홍콩을 양도한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앞으로는 영국 상인이 특허를 얻은 행상하고만 거래하던 관행을 없애고, 특허를 받은 행상이 바로 공행이라는 거죠. 공행을 없앤대요. 없애고 어떤 상인과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8조에서는
대영국인은 본국인이든 속국의 국민이든 상관없이 각 지방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 즉각 석방을 승인한다. 왜? 잘못해서 청나라가 구금했는데 그것도 승인하게 하는 영사재판권을 허용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공평하게 정해진 관세를 설정한다. 관세는 그 나라가 직접 청나라 마음대로 설정하는 건데 아니죠. 영국과 협정해서 관세를 맺게 하는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는, 여기 나와 있죠.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 중심이었던, 여기 전통적 조공 책봉 질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 중심의? 그렇죠. 중국 중심의 질서가 붕괴가 됐다는 거죠. 중국보다 더 센 나라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일본은 어땠을까라는 걸 봐야겠죠. 여기에서 막부가 등장하는데 우리 앞에서 영상으로 봤지만 마지막에 있었던 막부가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였는데, 에도 막부가 바다를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펼칩니다. 즉 서양과의 교류를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었는데 우리 3단에서 보긴 하겠지만 네덜란드만은 교역을 허용했어요. 인공섬인 대지마에서 네덜란드와는 교역을 허용하면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이 서양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경고를 해요. 야, 니네 미국이 갈 거야 하면서 페리 함대가 직접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그냥 쇄국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금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 그래서 미국의 페리 함대가 내항하게 되면서 결국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네덜란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영국한테 깨지는 것을 보니까 바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부 항구를 개항하고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하다가 이제 4년 뒤에 다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아예 개항하고요. 관세도 그리고 영사재판권도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여기 시모다 코다데, 여기가 바로 미일 화친 조약을 통해서 맺은 개항장이고요. 이거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얘기하는 거니 추가로 개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세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미국법으로 처벌한다는 영사재판권까지 인정하면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를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거죠.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겠지만 청은 영국에 의해, 그 다음에 일본은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해, 근데 조선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사 때 공부하셨으니까 일본을 통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개항된 다음에 일본이 그대로 그 모델을 조선에다 가지고 온 거죠. 뭘 통해서?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여기 해안측량권, 영사재판권 같은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불평등 조약이었죠. 다만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지정을 하면서, 여기서는 조선에서는 아예 관세마저도 일본이 내지 않는 되게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가톨릭을 박해하니까 베트남이 프랑스가 가톨릭 성교활동을 방해하니까 군대를 파견을 해서 베트남은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제1차 사이공 조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성교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영토도 내놔라, 항구도 개항해라, 배상금도 내버려라 하는 등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으면서
베트남은 점차 프랑스의 식민지로 베트남 프랑스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도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을 통해서 여기 1차, 2차 두 개가 나와 있죠. 2차는 다음번에 다시 볼 텐데 난징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했다. 요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화친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얘네들의 특징은 전쟁 안 하고 개항을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구 세력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개항을 했다는 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하면 오늘의 키워드는 그렇죠, 개항이라는 점. 그래서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어떻게? 그렇죠, 아편 전쟁 통해서 얘기했었고요. 아편 전쟁 어느 나라랑? 그렇죠, 영국이랑. 그래서 맺은 조약이 난징 조약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했다 안 했다? 전쟁 안 했습니다. 전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해서, 그리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도 전쟁은 안 했어요. 전쟁은 안 했으나 어디를 통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점점 글씨가 개판이 돼가네요. 마지막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의해서 제1차 4.20 조약을 맺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개항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셨으니 그 개항에 대한 리액션이 필요하겠죠. 우린 어떻게 발전하겠다 라고 하는 청나라, 일본, 조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수업에 마무리하기 전에 늘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죠. 본 자료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 교과서 및 EBS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